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은택입니다. 오늘 오전에 리포트 분석 영상 때 제가 예고 드린 대로 오늘 슈어소프트테크 종목 분석 영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는 사실 자율주행이 좀 부각을 받았었던 시점이고, 그 이후에 주가는 사실 좋진 않았습니다. 뭐 슈어소프트테크뿐만이 아니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크게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힘든 시기를 지나왔었는데, 슈어소프트테크도 사실 그 핵심을 보면 사업 내용이 자율주행이 핵심 사업이긴 하죠.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주식수에서 절반 분량을 현대차가 이제 블록딜로 매각을 하면서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한 투자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1차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을 한번 다뤘는데, 그 뒤로도 사실은 주가가 뭐 이렇다 할 상승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제가 종목 분석 영상을 다루는 이유는 중요한 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중요한 시점이고 지금 슈어소프트테크가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뉴스와 사업 내용을 분석해 보면서 이유를 찾아보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가 사실 더 중요하겠죠. 슈어소프트테크는 어떤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분들은 내일 수익이 이제 좋으실 거고요. 안 누르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기업 개요를 좀 살펴보면요,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검증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곳에는 다 어떤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사실 어떤 기계나 어떤 장치가 구동하는 데 있어서 두뇌 역할을 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미션 크리티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크리티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역을 대표적으로 자동차,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는다든지, 갑자기 엑셀이 작동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핸들을 틀어야 되는데 갑자기 자율주행이 발동을 해서 핸들이 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큰일 나겠죠. 그리고 내 차인데 다른 사람이 키를 눌렀더니 갑자기 차가 열린다든지 이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로 가게 되면 차가 운전자 없이도 지가 맘대로 움직이는 시대일 텐데, 소프트웨어가 망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역이다라고 알 수 있고, 국방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미사일에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는데 임베디드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만약에 이 임베디드가 오류가 나서 적정 타겟으로 가지 않고 이게 민간으로 갑자기 방향을 튼다든지 엄청난 위험에 빠질 겁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원자력이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뭐 갑자기 이상한 것을 막 방류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철도도 마찬가지죠. 레일을 이탈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뭐 더 예를 들지 않더라도 미션 크리티컬을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금융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자칫하면 보안 관련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쪽 분야의 전문적인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개념을 이해하시기 위해선 일단 임베디드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면 윈도우 같은 이제 MS 운영체제 같은 걸 경험하시잖아요. 뭐 우리 핸드폰에는 안드로이드가 있고 뭐 애플에도 OS가 깔려 있죠. 자, 이런 OS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흔히 생각을 하시는데, 임베디드와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가 있죠. 냉장고는 그냥 기계 장치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죠. 이 안에도 나름의 반도체가 있고 이 반도체 안에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을 하고 냉동을 하고 적절하게 어떤 음식물들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동차도 이런 게 있겠죠. 국방, 원자력, 그 원전 그 발전기에 거기에 뭐 윈도우를 깔진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깔겠죠.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뭐 구글이 깔려 있진 않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념이고, 우리가 실제로 이 자동차를 움직이고 버튼을 눌렀을 때 윈도우가 열리고 차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와이퍼가 움직이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능은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어소프트테크는 이런 쪽에 임베디드 쪽에 포커스가 돼 있는 안전성 검사를 이제 맡고 있다라고 일단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적용 산업군으로 들어가면 보시다시피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그리고 배터리 기반의 전력 저장 장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 검증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율주행차 쪽에 일단은 가장 특화가 돼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철도,
조선, 방산, 원자력, 로봇까지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섹터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뭐 주식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저기 다 껴있다라고 해서 그걸로 주가가 가지 않아요.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네이버죠. 네이버는 웬만한 기업들보다 로봇에 대한 기술력이 있지만 로봇으로 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다양한 또 뭐 디지털 트윈도 있지만 디지털 트윈으로 가는 걸 딱히 본 적이 없어요. 이렇듯 AI는 또 어떻습니까? 네이버가 AI로 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주식이 좋다라기 보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슈어소프트 테크는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있다가 뉴스를 통해서 할 텐데 디지털 트윈 쪽으로 슈어소프트 테크는 무언가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 인수의 공통분모를 따지고 가보면 그 접점에 디지털 트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은 또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슈어소프트테크의 오늘 주가의 흐름인데요. 물론 전체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종가 마감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 9.7%까지 강하게 오르다가 그래도 장 마감 직전까지도 한 1%대 양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56%면 오늘 같은 급락장에 이런 소형 종목이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고점에서 조정이 없다라는 건 오히려 9% 상승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오늘 슈어소프트테크가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는 퓨런티어의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퓨런티어를 한번 볼게요. 얘가 대표적인 테슬라 관련주로 묶이는 자율주행 섹터죠. 자, 보면 오늘 23%까지 오르고 17%로 강하게 오늘 같은 약세장에 마감을 했던 게 퓨런티어입니다. 거래량마저 엄청 터졌는데, 자, 이거는 제가 오전에 오늘 리포트 분석 때 말씀을 드렸죠. 일론 머스크가 모델 Y를 타고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 X에 그 영상을 올렸던 그 내용 때문에 오늘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퓨런티어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고, SOS랩도 나름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모비고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율주행 관련주 섹터 내에서 몇몇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슈어소프트도 반응을 했다라는 건 곧 무엇이죠? 자율주행 섹터로 얘는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이런 흐름을 가져갔던 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흐름이 얼마나 강합니까? 바닥에서 이 형광색 선이 200일선인데요. 200일선을 뚫어내면서 강한 상승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같이 2% 코스피 코스닥 다 빠지고 있는 약세장에서도 강한 이렇게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은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자율주행으로 올랐지만 기존에 올랐던 건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현대차 관련된 현대오토에버 중심의 로봇 사업 재편이죠. 자, 이 내용 때문에 올랐던 내용이고, HL만도와 SL 그리고 DIC 그리고 SJG 세종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비슷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 거기에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슈어소프트도 그것 관련해서 로봇 밸류체인에 대한 수급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자율주행이 플러스로 수급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거는 굉장한 호재죠. 왜냐하면 슈어소프트가 현대오토에버의 좋은 흐름을 같이 가는 거 플러스로 자율주행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원전까지 보여준다? 그러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시장에 꿈틀꿈틀대는 그런 수급에 대한 테마가 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물론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주에 집중하고 자율주행에는 크게 집중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지만 슈어소프트테크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부각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이 이 회사의 사업 영역을 이해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향방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섹터가 어디가 있습니까? 반도체죠. 여러분, 반도체가 실적이 안 나옵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반도체 지금 모아놓은 섹터입니다. 이 반도체가 오늘 하루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부장주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테크윙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테크윙인데 고점에서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빠지고 있습니까? 테크윙이 실적이 안 좋나요?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해당 종목의 사업 실적과 사업 내용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가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지금은 어떠하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어디로 쏠리느냐, 어떤 산업 섹터를 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느냐, 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종목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슈어소프트테크가
오늘 보여준 이런 흐름은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되게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차트 분석은 마지막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영상에서는요,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나온 영상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한 개요와 추가적으로 나왔던 뉴스, 인수했던 기업들에 대한 사업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한번 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이 마감이 됐죠. 오늘 화요일 12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7070 굉장히 깔끔한 요 페어링된 가격으로 마감이 됐고요. 시가총액은 3,715억 원으로 그때 당시 상장 당시 영상을 찍었을 때 제가 4천억 원대 규모였던 거를 기억을 하고 5천억 막 6천억 넘어가는 시점에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신 정기영님께서 슈어소프트테크는 다 좋은데 시총이 조금 고평가인 것 같다라는 부담감이 있다라고 했던 그 상징적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가격에서도 지금 3분의 1 정도가 빠진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고점으로 올라와 있음에도 3,700억 원대의 시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실적이 안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실적이 다 지금 빨간색이 없죠. 최근에 1분기 실적 말고는 대부분 다 흑자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올해 가이던스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작년 2024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외형의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많이 나올 때는 영업이익률도 22%대, 적게 나오는 날은 8.88%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매출이 888억인데 영업이익률도 8.88%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여기 2분기 영업이익률도 0.88%가 나오는 게 뭔가 이게 중국 사람들은 참 좋아할 만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자, 올해 1, 2, 3분기 실적을 보면 여전히 실적은 흑자로 유지가 되고 있고, 1분기 때 적자로 전환이 돼서 다소 좀 걱정스럽긴 했지만 다행히도 2분기, 3분기로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은 회복하고 있는 모습, 매출의 외형도 계속 분기별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개화가 되고 현대차가 SDV 관련된 전략들이 캐파가 증가되면서 슈어소프트도 거기에 맞는 수주들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현대차 중심의 매출 수주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방 쪽에 좀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공 통신 분야 쪽에 모비젠이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그쪽 매출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악화됐을 뿐이지 본연의 자동차 자율주행 사업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고, 재무 건전성도 보시면요, 지금 부채 비율이 오히려 차입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유보율도 소폭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재무 건전성도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가져가는 것 치고는 굉장히 재무적인 안전성도 가져가고 있다.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산업의 흐름과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특별히 불안할 요소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두드려 맞을 만큼 맞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마음고생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좀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은 100%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사업 보고서를 먼저 보고 어떤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일단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은 슈어소프트테크가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고정적인 업무고요. 빅데이터 AI는 모비젠이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원래 했던 업무가 이 빅데이터 AI 사업인데 여기 분야는 공공통신 분야입니다. 그래서 공공통신 분야 매출이 줄어들었다 하면 인수했던 모비젠의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슈어소프트는 원래 빅데이터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매출이 편입이 돼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3분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쪽 매출은 줄지 않았죠. 오히려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매출이 2024년도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었죠.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 매출이 줄어서 전체적인 매출 내용이 좀 줄어들었다. 성장률만 보더라도 이쪽 성장률은 역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히려 성장률이 늘고 있죠. 미래기술 검증, 모델 검증, 코드 검증 솔루션 모두 다 이렇게 성장률이 두 자릿수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원자력 쪽으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검증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동차의 자율주행 쪽을 보면 17%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국방 우주항공 쪽이 성장률이 25% 크게 마이너스로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쪽 수요가 아무래도 지금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원자력 에너지도 기대만큼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사실 원전이 좀 삐그덕거리고 있기는 해요. 미국 쪽에 매출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슈어소프트는 아직까지는 좀 내수 중심이어서 이 원전 에너지 쪽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매출의 증가가
역성장은 아니지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꺾이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으면 모비젠 쪽의 통신 공공 매출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국방, 우주항공 쪽 매출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나머지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과 원전 그리고 신사업으로 했던 미래검증 이쪽으로는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래검증이 도대체 어느 쪽이냐?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로봇, 철도, 조선 뭐 이런 쪽이 다 미래검증 사업 영역으로 들어가는 쪽이다. 몇 개의 뉴스만 좀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7월 25일에 나왔던 뉴스 이걸 한번 보면 블릭이라는 회사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블릭이라는 회사 왜 투자했냐? 여기 나오죠. 피지컬 AI 로봇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 블릭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슈어소프트테크가 피지컬 AI와 로봇 쪽에 테마를 받을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블릭이라는 회사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봐야겠죠. 여기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나옵니다. 피지컬 AI 뿐만 아니라 여기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발판으로 하고 있다. 그 디지털 트윈이 나와요. 저는 사실 오늘 슈어소프트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단어가 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많은 디지털 트윈 관련주들이 있죠. 뭐 여러 기업들이 있겠지만 이 슈어소프트테크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검증을 하고 모비젠이라는 AI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을 또 인수한 상태에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발판으로 하겠다. 로봇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릭이라는 회사가 원래 잘했던 영역이 어디냐면 AI 기술로 실내 공간을 정밀하게 자동 디지털화하고 실내 측위 데이터를 동시에 생성하는 독자 기술을 보유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딱 들으시면 떠오르는 기술 용어가 나오셔야 돼요. 제가 디지털 트윈 하면 꼭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영어 스펠링을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마지막 나오는 이 M만큼은 기억을 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뭐였습니까? 슬램이었죠. 이게 슬램 기술 아닙니까, 여러분? 딱 듣자마자 생각이 나시죠? 딱 어떤 공간에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면 방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 방이 어떻게 생겼고 책상이 어디에 있고 냉장고는 어디에 있으니까 내가 부딪히지 말아야겠다. 매핑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다는 모르더라도 이 M은 매핑이다. 매핑은 외우기 쉽잖아요. 지도를 그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센서로 이 방 구조 여기 3D 공간을 매핑하는 기술을 슬램이라고 얘기하는데 디지털 트윈을 공부하다 보면 이 슬램이 꼭 나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회사는 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넥스트 출신의 인사가 여기 전문가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넥스트에서 모바일 AR 동시적 위치 추적 및 지도 작성이라고 하는 슬램 기술 개발을 총괄했던 전문가가 이 회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규성 축구 선수 이름이랑 똑같네요. 네, 아무튼 이분이 슬램 기술을 총괄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역시나 디지털 트윈에는 슬램 기술이 들어간다. 근데 도대체 이게 피지컬 AI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디지털 트윈과는 관계가 있는데 왜 이거를 꼭 피지컬 AI에 껴맞추느냐? 이게 좀 궁금한데 조금 더 그거는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자, 슈어소프트테크가 지금 모비젠 인수했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피지컬 AI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어떤 기업 인수했습니까? 블릭 인수했죠. 자, 이번에는 그래픽 솔루션 기업 그래피카를 인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뉴스는 가까운 시일이었죠. 올해 12월 4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최근에 인수한 회사인데 그래피카를 왜 인수했냐? 자, 일단은 그래피카라는 말이 뭔가 그래픽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역시나 그래픽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같은 키워드가 나와요. 디지털 트윈 사업을 본격화한다. 자, 세부 내용은 우리가 보겠지만 일단 제목만 보더라도 아까 전에 블릭의 디지털 트윈 슬램 기술이 나왔는데 그래피카를 인수했는데 얘네도 역시 그래픽 솔루션 기업이지만 디지털 트윈 사업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쯤 가면 슈어소프트테크가 하고자 하는 게 일단은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올해 초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때 당시에 막 그 피지컬 AI, 에이전틱 AI와 그 AI의 진화되는 그 진보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소개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옴니버스, 아이작 그리고 코스모스 이 엔비디아가 구현하는 이 모든 플랫폼들의 공통적인 게 뭡니까? 가상 공간에서 물리적인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열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곧 피지컬 AI와 연결되고 이게 구현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이제는 로봇과 자율주행 더 나아가서는 AR 글래스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슬램 기술과 디지털 트윈은 로봇 자율주행을 공부하다 보면 메타버스까지 이어지는 이 산업을 관통하는 키워드 기술인 겁니다. 누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누가 이 사업 레퍼런스 안에서 이 디지털 트윈을 보다 더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현대차를 후광으로 업고 있는 슈어소프트테크가 여기에 뭔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왜 많은 비용을 여기에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인수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죠. 디지털 트윈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제는 슈어소프트테크를 얘기할 때 자율주행 관련주다라고 말하면
50점짜리인 거죠. 디지털 트윈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AI 그리고 뭐 슬램 기술, 더 나아가서는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을 내재화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슈어소프트테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일단은 그거죠. 자율주행이라는 말은 뭐가 자율주행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차량이 자율주행을 해야 되겠죠.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는 시장에 겨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얘네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디가 벽이고 어디까지 움직여야 되고 어떤 속도로 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판단하려면 AI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I에 대한 내재화의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슈어소프트테크에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가 안전한 곳이고 여기 공간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를 알려면 지도화할 수 있는 슬램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통제하고 관제할 수 있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시화된 어떤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이죠. 그래서 이 모든 기술이 사실은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뭐 자동차 쪽에 국한돼 있고 로봇은 로봇 쪽에 국한돼 있고, 디지털 트윈은 어떤 뭐 AR 글라스를 쓰는 사람에게만 특정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디바이스며 핵심 기술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슈어소프트테크는 공장이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면서 현대차와 어떤 밀접한 연관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그리고 있는 로봇 파운드리와 자율주행 시장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차량, 소프트웨어 디파인디드 비클이죠. 여기에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현대 오토웨버의 파트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어소프트테크가 원전까지 국방까지 우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미션 크리티컬 영역 안에서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검증해주는 약간 뭐 안랩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피지컬 AI에 뭔가 한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진율이 높은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지금 사업만으로도 여러분 그 실적을 보시면요, 지금 사업만으로도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데, 만약에 수익성 높은 디지털 트윈 피지컬 AI 자율주행 사업 내에서 많은 수주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경쟁사도 많을 거고 얘네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주가의 흐름입니다. 지금 얘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인 것 같지만 주봉으로만 땡겨와봐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차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를 그려보면요, 이게 단기간 박스로 보이지만 이게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 빠지기 시작했던 이 박스권의 시작이 2023년 9월이었단 말이죠.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2년 넘도록 갇혀 있었던 이 답답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이제 이 광어 한 마리가, 이 광어의 이름이 뭡니까? 슈어죠. 이 물고기 어자를 써서 이 슈어 한 마리가 요 가두리 양식장을 뚫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뭐 여기 주방장에게 잡혀서 사시미가 이제 뜨일지 아니면 자유롭게 바다로 날아갈지는 모릅니다. 이게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의 흐름이 예사롭지가 않고요. 최근에 주봉으로 봐도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새로운 산업시장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등에 업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은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검은색 의명의 흰색 글씨 보이시죠?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 요거를 강조하면서 조금 노골적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성장성에 대해서 이 기업의 사업에 대해서 확신이 드는 시점이 있습니다. 종목과 사랑에 빠지는 확신이 아니라 객관적인 확신이 든다라고 공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딱 뭔가 확신이 드시면요, 때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을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종목 분석을 하는 건 긍정적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이런 고점에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면 바로 오른다가 아니라 기존에 제가 뭐 생각나는 게 없기 때문에 한번 로보티즈를 한번 예를 들어서 지겹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고점에서 사란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사야 된다라고 전제를 더 봅시다. 자, 여기서 만약에 사야 된다라고 하면 저를 욕하겠죠. 이렇게 고점인데 사라고? 라고 하겠지만 어디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면 사실래요? 여기면 사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사죠. 여긴데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너무 낮아 보이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 시점을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이거 여기서 사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란 얘기입니다. 사실 수 있어요? 이거 못 사요. 주식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차트의 기울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심리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이다라는 부담감은 여러분들이 산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적정 가치 그리고 성장성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여러분 안에서 객관화가 됐을 때 지금의 가격은 조정을 받을 확률이 크고 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면 안 되죠. 하지만 로보티즈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로보티즈를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오픈 AI, 뭐 로봇손, 액추에이터, 현대차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 이런 것들을 감지하셨는데 로보티즈가 지금 이 가격이다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다 이거 사야 되는 거죠. 사신 분들은 5만 원대 로보티즈를 사셔서 지금 30만 원대 주가를 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극적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슈어소프트 테크가 지금의 가격이 비싸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편적인 차트의 기울기만을 연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전반적인 자율주행과 로봇, 원전, 소프트웨어 이런 쪽을 공부하셨을 때 얘가 뭔가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다. 주가적인 위치도 2년을 눌러왔는데 매물 소화도 하고 지금의 매물대 위치가 악성 매물을 다 소화하고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는 것들을 동의하신다면 200일선을 많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박스 상단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올 뿐이지 여기를 이탈하는 어떤 새는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가두리를 떠난 이 광어 한 마리, 슈어죠. 이 슈어 한 마리가 다시 이 가두리로 들어갈 일은 확률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100% 주식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시면서 내 시나리오가 맞게 가는지 일주일 뒤에 1개월 뒤에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다음 1개월을 또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이런 학습 과정을 반복하시다 보면요 점점 투자의 승률이 올라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서 만들어가는 우리 텐섬이 나미텍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는 영상이기보다는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대응하면서 여러분들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실전 종목 분석 영상으로 앞으로 계속 다뤄볼 예정입니다. 라이트하게 가지만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잘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그리고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나미텍이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에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저녁 우리 김 대표님과 함께 진행하는 시황 라이브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